머리가 길듯이 희망이 좀 많이 커졌으면 좋겠네요. 뭐 서울 걸기대 우리 재경 도민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언론인도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 언론에서 지금 분산 매칭이 일괄 매칭이 이제 여러 번 네. 뭐 시도처럼 이렇게 나왔는데요. 분위기 지금 파악한 것까지는 좀 어떤 것이? 이제 지난번 골기대를 했을 때 목적은 두 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저희 전북 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보여줌으로써 일괄 배치로 일방 통행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제가 이 전국 각 부처를 돌아볼 때 그분들의 공통된 얘기가 사실은 LH는 큰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고 과학비즈벨트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현안이라고 해서 제가 그때 상당히 쇼킹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LH 문제로 도민들이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LH 문제 또한 과학비즈벨트에 못지않은 아주 중요한 현안이라는 것을, 국정 현안이라는 것을 좀 깨우치게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목표였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분위기는 제가 이제 전화를 하고 그러면 좀 상당히 불편해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정부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은 아직 결정된 거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전라북도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골기되어도 그러느냐, 이런 불편함이 많이 배어 있었고 통화 속에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역시 정부가 우리 골기대어 이런 것으로 불편해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의 그 일방적인 결정을 할 경우에 우리 전북 도민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는 그런 쪽에서는 효과가 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 이제 집중 좀 보도되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골기대회 이후에는 좀 정중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청, 도정이 LH 문제는 약간 떠나는 듯한 그런 모습. 총리실, 청와대 또는 국토부 이런 부처에서 저희들이 일단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일단 분산 배치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저희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해야 할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분들, 특히 이제 지역발전위원회랄지 국토부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설득할 논리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금주하고 다음 주는 주로 이분들에게 차분하게 저희들의 분산 배치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설득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지금 뭐 추가적인 골기대회나 뭐 이런 행동은 지금 해야 큰 효과보다는 한번 저희가 정부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으니까 우리 분산 배치가 왜 해답인지 그것을 설득하는 것이 지금은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금주하고 다음 주 5월 초순까지는 저희가 이제 강력한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 준비할 것은 저희가 5월 중순이나 이제 하순쯤 결정되고 해서 보아지는데 한 번은 협상 시기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산 배치했을 때 어떤 협상안을 낼 것인가. 말하자면 협상이라는 건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협상안을 미리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서 안을 저희들이 만들고, 이 안을 또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정치권이나 같이 만들어서 공감대를 확산하고 그것을 강력히 밀어붙이는 것이 저희가 준비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가능한 협상안을 만들어서 대비하는 것이 현재 도가 해야 할 일이고, 지금 어떠한 새로운 뭐 투쟁이나 뭐 이런 등등은 이미 한번 골기대를 해서 충분히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 설득과 또는 협상에 대한 대비, 이것이 현재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협상안 같은 경우에는 그럼 분산 배치안을 기본으로 한 협상안인가요? 아니면 일괄 배치안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분산 배치가 정답이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 배치에 대한 여러 가지 협상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발이가 형식적인 절차로 흐르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좀 취할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절차를 보면 그 국토해양부가 안을 만들고
국회 협의를 거쳐서 오게 되면 그게 아마 사실상의 확정된 아닐 것입니다. 아마 지발위에서는 그 승인 여부에 모아지지 거기서 새로운 안을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지발위에서 노력은 저희가 그 일괄 배치 부당성을 주로 알려서 이 일괄 배치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고 협상안을 주로 제시할 당사자는 국토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그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요. 저희들 생각에는 어차피 국토부에서 몇 가지 안을 내서 국회의원은 영남 쪽으로 국회에서 처리를 해버렸다라고 하면 정부도 책임을 좀 국회는 의결이 아니고 국회는 협의입니다. 네. 협의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협의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안을 던지고 네. 의견을 듣는 수준에 끝나는 거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은 지발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회의원 수가 많은 쪽이 의견을 많이 내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의결을 하면 의결 수가 많은 쪽이 유리하죠. 네. 그러나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강력히 설득력을 가진 것도 또한 못지않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토위 간사인 최기송을 중심으로 또 그래서 민주당 당론 채택 이런 등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인데 또 타도의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안에 동조 않고 네. 그렇게 되면 전력이 분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에 가서 당론을 채택해달라 뭐 이런 등등 요구를 낸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이 국회 심의결이라면 우리 홍 간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협의이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그 의견을 그대로 첨부해서 지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결정권은 지발위에서 하게 되고 국회는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저 아까 말씀하신 분산 배치를 전제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민관리연금공단을 준다는 얘기는 일괄 배치로 전제하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발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일괄 배치 거론안을 현재는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이 얘기를 할 때 지금 국회가 그 정동영 의원, 최기성 의원하고 저하고 3자가 합의해서 결정을 좀 따르겠다 이렇게 돼서 아마 주요 협의하는 파트너는 최기성 정동영하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현안 내일 새만금 산다는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급적 지금 쉬운 3개 업체가 그날 왔는데 오늘 아침 회의 들어보니까 한 10개 업체가 올 것 같은 전망이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대기업이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PF 등등으로 현재 많은 지금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 어려운 업체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큰 자금력이 좀 유동성이 풍부한 대기업이 올 때 이 사업이 안정적인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도 우리가 강력한 그 도민의 의지를 좀 보여주는 건데 지점적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정말로 잡혔다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 될 즈음에 이쪽에서 보여주시는 사직생이라는 게 과연 뭔 딜레마가 뭐냐면은 LH가 문제가 걸려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저는 우리 본사에서 또 그쪽에 이렇게 연관된 경남은 뭐 국책 사업이 뭐 말할 것도 줄줄이 많은데 그걸 뭐 거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뭐 새만금이 그 제가 이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생각만 얘기했다 얘기를 하면 뭐 대체 그렇다 이런 저희들 말에 수긍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경남이 새만금이 있다고 해서 뭐 일괄 배치 합리화 이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TV토론 지금 경남 쪽에서 우리 두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좀 결과가 없는데요. 앞으로도 새로운 또 안이 있을까요? 아니 저희는 경남안을 받을 수 없는 게 경남이 왜 진주시장이 나올라온지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말하자면 자기들 구도에 유리한 쪽으로 TV 토론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경남이 저는 뭐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혁신도시라는 건 광역적으로 배정한 건데 한 개 시를 가지고 논의한 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출구를 생각하십니다. 지금 입구에 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분산 배치라는 원칙을 제시를 했고 이제 분산 배치안에 대해서 안을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북과 경남에다가 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분산 배치안을 낸 것이고 이제 경남은 제출 안 해서 그렇지 정부가 빅딜 없으면 분산 배치다 지금 누차 얘기했고 그 분산 배치 범위 내에서 협상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분산 배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을 가지고 정부가 아마 여러 카드를 들고 나와서 협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분이야 당연히 경제성에서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가 우선 도로교통관리공단하고 교통관리공단하고 그 시험수하고 두 개는 강원도고 울산인데 통합했는데 분산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다면 통합한 것이 경제적이라면 효율적이라면 거기도 통합을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분산 배치했고 또 그보다도 가장 논리는 지금 토공주공이 통합해가지고 지금 빚이 줄고 있습니까?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통합이 곧 경제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합 플러스 그 합리화를 위한 뭐 구조적 무슨 뭐 안이 있어야 경제적이고 뭐가 되는 거지 통합한다고 다 합리화됩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 LH 지금 통합하고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당분간 더 늘어난다는데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미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통합이 곧 효율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통합이 곧 경제적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아마 지금 현재 LH 자신이 그걸 웅변하고 있습니다. 통합했는데 빚이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빠른 속도로. 그렇게 본다면 통합이 경제적이라는 논리는 제가 봐서 논리적으로 근거도 없고 또 그거라면 또 다 통합을 해야죠. 근데 어떤 것은 통합하고 어떤 건 분산하고 이게 통합의 원리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정부가 그렇게 통합이 경제적이라면 왜 부천은 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까? 부천은 서울에 과천에 세종에 왜 이렇게 분산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기업체들이 이게 비효율적이라면 분산 배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기업들이 지금 삼성이나 뭐 KT, SK 뭐 우리나라 대기업은 다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별 서로 경쟁을 시키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논리는 지금 뭐 그 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거 본다면 통합이 곧 효리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훨씬 뭐 5대 6대1로 떨어지는데 그것은 아마 저쪽에서 도저히 인정을 안 할 것입니다. 지네들이 이렇게 발전시켜서 그만큼 큰 거 아닙니까? 네. TV 토론에도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따님 결혼식은 그러니까 거론을 지금까지 걸기대까지 1년의 활동을 두 가지 목표다. 하나는 그런 일방적 결정을 했을 때 만족스럽게 지금 네. 된 거라고 지금 보세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비교적 소리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할까요 그러면? 이따가 그러면 2차에서 하는 걸로.